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S 형사팀 임태호 변호사입니다. 최근 이제 61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 최근에 재심 절차가 개시됐고 그 재심 절차에서 검사가 무죄 구형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 사건은 이제 최근에 신문기사에서 나왔는데 실은 그 전에 형법 교과서에 정말로 많이 실렸던 그런 사안입니다. 정당방위에 관한 판례인데 61년 전에 대법원 판례였던 거죠. 그 대법원 판례에는 남성이 여성을 이제 강제로 키스하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여성이 그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그 사안에서 그거는 정당방위의 한계를 넘어섰다. 과잉방위에 해당한다. 그래서 중상해죄에 해당한다. 라고 판단한 61년 전에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. 그거를 형법 교과서에서 거의 모든 법대생들이 그 판례 공부를 했었죠.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61년 만에 그 대법원 판결을 뒤집힐 수 있는 재심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일단 신문기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61년 전 1964년 5월에 당시 18세였던 최말차 씨가 집에 들어와 강제로 키스를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서 그 혀를 1.5cm 절단시킨 사건입니다. 당시에는 이제 혀를 절단시킨 것은 과하다라고 해서 중상해죄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이 있었죠. 그런데 61년 후 최말차 씨가 재심 청구를 했고 재심 개시 결정이 나왔고 최근 그 재심 절차에서 검사가 무죄 구형을 한 사건입니다. 그런데 대법원은 왜 당시 그렇게 판결을 했을까요? 이게 61년 전의 판례라서 교과서에도 판결의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실려있지 않아요. 판결 요지만 적혀 있는데 교과서에 적혀 있는 그 요지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이 강제로 키스를 하려 했다. 여성이 그 혀를 깨물어서 혀를 절단시켰다. 라는 거예요. 그 판결 요지만 본 대학생들, 당시 20년 전에 저도 키스하려고 했는데 혀를 절단시키는 것까지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구나 라는 정도로 판례를 암기했었죠. 제 입장에서 이제 그 판례를 본 때로부터 거의 한 20년 만에 이런 재심에 관한 신문기사를 본 거예요. 근데 신문기사는 좀 더 상세한 사실관계가 나와 있죠. 신문기사에는 그 키스를 하려고 했던 그 가해자가 특수 주거침입 그리고 특수 협박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라는 정보가 있어요. 그러나 이제 강제 추행으로 처벌을 받았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. 특수자가 붙었다라는 거는 2인 이상이거나 흉기를 휴대했다는 거예요. 근데 지금 가해자가 이 남성 가해자 외에 다른 가해자에 관한 정보는 나오지 않죠. 아마 2인 이상은 아니었던 것 같고 남성 가해자 혼자였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혼자였다면 흉기를 들고 집에 침입을 한 거예요. 흉기를 들고 어떤 내용의 협박을 했겠죠. 뭐 죽이겠다, 어떻게 하겠다. 그랬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100%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남성이 키스만 하려고 했을까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죠. 제가 볼 때는 흉기를 들고 키스를 한 행위 자체가 강간의 착수로, 실행의 착수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특수 강간 미수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1960년대에는 이제 저도 태어나기 전인데 그 당시엔 좀 특수한, 지금으로 보면은 좀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. 그게 바로 이제 보쌈 문화예요. 남성이 여성을 들쳐업고 가버리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그 부모는 그 딸이 정조를 잃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남성과 결혼을 허락해 줍니다. 이제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이 짜고 그렇게 보쌈하는 경우도 물론 있었지만 그냥 남성이 일방적으로 보쌈해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. 그럼 그 보쌈을 이제 지금 관점에서 보자면 간음, 목적, 약취, 그리고 강간인데 그 당시에는 그걸 문제 삼기보다는 딸이 정조를 잃었다. 이게 좀 더 중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그럼 저는 이제 1960년대 사건을 어떻게 알고 있냐? 그게 바로 이제 1980년, 90년대에 나온 연예인들이 TV 프로그램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. 저 남편이 나를 보쌈해 갔다. 그래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. 근데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그때 많이 나왔었습니다. 다시 사건으로 돌아오면 제 생각에는 100% 강간하려고 흉기를 들고 그 집을 침입을 한 것입니다. 18세 여성이 있는 그 집을요. 낮이 아니라 밤일 가능성이 더 크겠죠. 이런 상황에서 그 18세 여성이 소극적으로 밀쳐낸다거나 키스하는 것을 이제 고개를 돌리는 정도로 저항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? 아니죠.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저항을 한다면 상대방이 나를 칼로 찌를 수도 있잖아요. 그 여성 입장에서는 강간에 저항하다 죽는가? 아니면 죽음을 무릅쓰고 강간에 저항을 할 것인가?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는 없는 거죠. 그에 더해서 보쌈 문화까지 더하면 내가 강간을 당하면
저 남자와 억지로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.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혀를 깨물어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너무나 용기 있고 대단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그 용기 있는 여성 최말자 씨가 그로부터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온 때로부터 60년 뒤에 재심 청구를 한 것이죠. 재심이라는 거는 한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재심 절차가 개시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. 재심 청구를 하고 그러면은 법원에서 재심 절차를 진행할지 말지부터 재판을 합니다. 그래서 결국 재심 개시 결정이 나오면 그때 재심 재판을 하는 거예요. 실제로도 그 최말자 씨가 2020년에 재심 청구를 했지만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재심 개시 결정을 안 하겠다는 재심 청구 기각이 나고요.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나온 겁니다. 2025년 2월에야 재심 개시 결정이 나왔고 재심 절차가 올해 진행이 돼서 바로 2025년 9월 10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. 저는 이 선고 때 중상해죄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.